장마감 한 17분 정도 남겨두고 양시장이 같이 빨간불을 켜고 있네요. 코스피는 보합 안에서 그리고 코스닥은 보합 안에서 코스피는 0.7%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장 마무리가 다행인 것 같은데 두 분의 생각은 어떨지 종목별로 또 시장 이야기까지 쭉 전해드리죠. 박정식 대표, 김태성 이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좀 주가 변동이 컸어요, 그렇죠? 네. 공포도 같이 컸고요. 그런 시장에서 마지막까지 고민되는 또 세 가지 핫한 종목들 볼게요. 첫 번째 EM플러스 보겠습니다. 드라이 전극 개발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 오전에 시장이 분위기가 좋지 않을 때에도 급등을 했던 대표적인 종목이에요. 상승 모멘텀 되어줄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보겠습니다. OX로 나뉘어졌는데 일단은 현재 구간에서도 14%, 15% 급등 보이고 있어요. EM플러스 어떤 회사고 이 드라이 전극 내용 무엇입니까? 네, 일단 뭐 이번에 이 인터배터리 행사에서 네. 이 드라이 전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나오면서 EM플러스가 지난주 금요일 날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고 맞아요. 오늘도 이제 강한 상승세를 좀 나타냈는데 사실 이 기업의 기술력이 있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상승한 것은 사실은 시장 영향 혹은 시장의 덕을 저는 조금 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난 주말 동안 아마 앵커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굉장히 좀 불안했습니다. 이러다가 또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많이 올라왔는데 또 많이 내려가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분들이 좋은 뉴스, 특히나 2차 전지 내에서 굉장히 빠른 순환매에 익숙한 투자자분들의 이 투자 심리가 아무래도 EM플러스처럼 좋은 뉴스에 조금 더 이제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그래 지수가 안 가더라도 혹은 코스피가 코스닥에 밀리더라도 종목으로 조금 더 집중하는 트레이딩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심리가 좀 반영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보통 이 인터배터리와 같은 행사에는 세론 뉴스죠. 그러니까 네. 재료 노출에 따른 차익 물량이 충분히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수급에 영향을 좀 많이 받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그래도 다른 섹터도 아니고 2차 전지 안에서의 이제 드라이 전극 신기술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조정 시 한번 매수를 해본다라고 했을 때는 단기적으로 아마 이 시세를 좀 내기에는 좀 용이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분위기 침체할 때 종목별로 승부 보시려는 분들이 많고 또 거기다가 지금 그쵸. 시장이 좋아하는 2차 전지에 관련한 새로운 모멘텀 뉴스니까 더 빠르게 반응한 네. 것 같다. 그렇지만 박정수 대표님은 X입니다. 그 말은즉슨 아까 이야기한 세론으로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이 드라이 전극이라는 모멘텀이 약하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이슈적으로 좀 단기적으로 튀는 것이 아닌가라는 관점에서 X를 드렸고요. 네. 이미 이제 2차 전지 관련으로는 지난 2022년 8월 달부터 지난 2022년 11월 달까지 강력하게 주가 상승력이 한번 나왔던 종목이었고 또 대규모 적자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번에도 또 한 번의 2차 전지 관련 이슈로 부각을 받고 있고 실적은 계속적으로 대규모 적자가 나와가고 있는 상황이고 자본 총계가 좀 증가하고 있지만 그래도 자본 총계 대비 한 5배 정도 시가총액이 형성돼 있는 적자 회사이기 때문에 이슈적으로만 좀 짧게 접근할 뿐이지 우리가 현재 시점에서 신규 매수로 공격적으로 접근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현재 관점에서는 좀 보유자의 영역이고 보유하신 분들이 어디서 매도를 할지를 좀 정하는 그러한 구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일 시세에서 5,360원짜리를 만약에 시초에서 강력하게 돌파하면서 추가적인 시세가 나온다면 한 5,800원에서 6,200원 정도 자리까지만 제한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여라도 내일 시세가 5,360원을 돌파하지 못하는 시세가 나온다면 단기 매도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EM플러스의 의견은 좀 나뉘어졌습니다. 여러분 잘 판단해 보시고요. 두 번째, 휴마시스 볼게요. 현재 13% 급등, 장중에는 24% 넘게 올랐습니다. 무상증자 이야기도 나오고 그리고 경영권 분쟁이 가장 핫했잖아요, 휴마시스. 두 분에게 여쭤볼게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가 전망에 대해서는 X 의견 주셨는데 사실 이렇게 뭐 경영권 분쟁 이야기가 나오면 확실한 재료일 수 있어요. 근데 이거 타이밍 놓쳐버리면 제가 한번 겪어봤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X입니까?
네, 일단은 뭐 경영권 분쟁 이슈뿐만 아니라 이제 무상증자 이슈까지 300% 정도 300%? 네, 준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승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뭐 진단키트 관련주로서 지난 2022년까지 사상 최대 실적을 내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올해부터 적자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제 이러한 이슈로 이제 주가의 상승력을 취하려는 어떤 그러한 의도로 일단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현재도 지금 시세에서 공격적으로 좀 따라잡기는 어려울 것 같고 혹여 이러한 무상증자 이슈, 경영권 분쟁 이슈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뜬 시세가 기술적으로 대략 17,000원, 18,000원 정도 수준까지 눌린다면 한 번은 접근해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휴마시스의 이 무상증자 기준일이 3월 27일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이 무상증자 이슈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주가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여력이 있거든요. 하지만 지금 이미 이제 13%뜬 상황에서 여기서 따라잡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일단 X를 드렸지만 조정 시에는 18,000원 이하로 한 번 정도는 기술적으로 공략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고 일단은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23,600원 내지는 26,000원 정도 선에서 제한적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휴마시스는 X를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위메이드로도 넘어가 볼게요. 오늘 장중에 6% 형 구간에서도 57,700원에서 거래되면서 5거래 만에 상승 전환 노리고 있습니다. 참 그 SVB 사태 때문에 가상화폐도 살짝 출렁였는데 어떻게 될지 또 여기에다 미래 이야기도 있잖아요. 두 분의 의견 보시죠. X로 일치가 됐네요. 글로벌 동시 접속사가 20만 명을 돌파했다라는 게 지금 특징 뉴스로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X인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 사실은 저도 굉장히 고민을 좀 많이 했거든요. 고민됐어요? 네. 일단 본업 기준으로 보면 게임 회사가 게임을 잘 만들었고 네. 이 게임을 즐기고자 하신 분들이 많다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의미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또 위믹스하고도 굉장히 또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가상화폐 시장의 흐름을 안 볼 수는 없다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크립토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혹은 이제 주말 사이에 오늘 아침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다지 좋지 못했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SVB 사태가 코인 쪽에 이제 조금 더 치우쳐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이제 시그니처 뱅커 또한 이 가상화폐와 조금 이제 밀접한 관계가 있다 보니까 그들의 이제 이 폐업과 관련한 이슈가 있다 보니 크립토 시장이 굉장히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데 일단 오늘은 크립토 시장 지금 비트코인 가격 엄청나게 또 폭등을 합니다. 네. 우리나라 지수보다도 훨씬 더 지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참 이게 정상적인 흐름인가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SVB 사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금융구제에 준하는 그러한 조치를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반등을 할 이유가 있을까? 저는 그러한 생각이 좀 있어서 조금은 보수적으로 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뭐 좋다 안 좋다라기보다는 만약 가상화폐 시장이 조금은 안정화가 된다면 일단 지금은 불이 붙었거든요. 불이 붙었기 때문에 이 크립토 시장이 조금 안정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 미르가 결국엔 성공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한다라는 기준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낮은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해서요. 시간을 두고 조금 천천히 접근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고자 X를 좀 한번 드려봤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의 종목이 위메이드에서는 X로 일치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직접 고른 종목은 또 뭐가 있을지 마감에 산다 빠르게 볼게요. 오늘 마지막으로 이 종목을 사보겠습니다. 키워드는 역발상 그리고 SVB 은행 파산이라는 무서운 키워드를 갖고 왔는데 여기도 또 역발상이겠네요. 그러면 볼게요. 네. 어떤 종목입니까? IT센과 테스가 나왔는데 IT센이랑 SVB랑은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네, 일단은 SVB 은행이 파산이 되면서 네. 최근에 이제 금 가격이 급상승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물론 이제 미국 정부가 이 고객이 맡긴 예금을 이제 보험적으로 이제 보증을 해준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오늘 시장도 일정 부분 반등력이 나왔지만 아무래도 최근에 이 가상화폐랑 관련된 이 실버게이트나 시그니처 은행이 연달아 파산이 되고 또 앞으로 이 커스터머스 방코프나 아니면 퍼스트 리퍼블릭 또는 퍼스트 파운데이션 같은 다른 은행들이 또 부실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일정 부분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은행 파산은 고금리 정책이 지속되면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IT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시스템 뭐 통합 또는 컨설팅, 시스템 구축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기업이지만 자회사가 일단 종속회사로 한국금거래소 그리고 한국금거래소 3M을 종속회사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금 관련 이슈로 좀 움직이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적인 측면으로 보더라도 일단은 흑자 기조를 좀 유지하고 있는 안정적인 회사이고 물론 이제 지배자본 총계가 512억으로 상당히 낮지만 현재 시가총액도 828억으로 낮게 형성돼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는 안정적인 주가 수준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향후 이러한 이제 은행 파산 이슈가 계속적으로 나올 경우 한 번 정도 단기적인 부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소개를 해드렸고요. 매수가는 4,150원 이하로 여러분들이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가는 4,000원 그리고 여기서 다시 한번 급등력이 혹여라도 나오게 된다면 4,900원 정도 자리까지 제한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자산으로의 좀 쏠림 현상이 나타난다면 그 금 관련해서 뭐 엘컴텍, IT센들이 또 네. 대표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종목을 보는 게 어떻겠느냐. 목표 주가 4,900원, 손절가 4,000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이 역시도 역발상이었던 것 같은데 역발상이란 키워드는 테스하고 엮였었어요. 네. 확실하게 좀 다르죠. 확실하게 달라요? 네, 일단은 이 SVB테크 사태로 인해서 결국 가장 큰 피해를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게 기술주였습니다. 특히나 반도체 IT 그리고 이제 빅테크 기업들. 근데 이제 그런 와중에 아무래도 이제 미국 그 원준에서 우리나라 아시아 증시가 시작하기 전에 조금 발빠른 대처를 좀 해준 게 주요한 포인트가 저는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저는 오늘 이만큼 강한 반등세가 나올 거라고는 예상을 좀 못했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이제 강한 모습을 좀 보였기 때문에 저는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쪽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장비 쪽은 여전히 길게 보신다라고 한다면 저는 투자의 포인트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당장 전방 산업 쪽에서는 수요에 대한 문제가 있다 보니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이 좋지 못할 가능성이 높지만 결국 어두운 터널은 끝나가게 되면 또 그 끝날 때쯤에는 얼마만큼 누가 더 공격적인 투자를 했고 얼마만큼 더 좋은 품질의 제품을 만들어냈느냐에 따라서 또 주가의 희비가 엇갈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삼성전자도 SK하이닉스도 사실 작년보다는 설비 투자를 덜 할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설비 투자는 계속해서 좀 해줘야 합니다. 특히나 지금 평택 공장이 지금 거의 다 지어지고 있는 상황, 또 SK하이닉스도 공정을 또 전환하면서 파운드리 쪽에 이제 장비가 더 많이 필요한 시점이다 보니까 저는 테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 1분기에도 시장 컨센서스를 좀 상회하는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에 저도 한 표를 좀 던져주고 싶고 특히나 상반기에는 사실 이제 반도체 업황에 엄청난 다이나믹한 이 반등을 예상하기는 좀 힘듭니다. 하지만 그래도 하반기에는 지금보다는 더 개선이 될 수 있는 여지들이 많기에 만약 장비주라든지 부품주들을 산다라고 하면 저는 현재 구간에서 가격적인 메리트도 조금 생겼고 대신 장기적으로 보실 수 있는 분들에 한해서는 테스와 같은 기업들 저는 꼭 체크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얘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또 한 가지 기존에 잘 영위하고 있는 사업뿐만이 아니고 신성장 동력 모멘텀이 좀 있어줘야 됩니다. 지금 이 테스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와 조금 협업을 해서 2차 전지 배터리 재활용 쪽에도 지금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쪽에서 또 관심을 시장과 기관과 외국인의 또 관심이 쏟아지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지금보다 더 좋은 모멘텀 혹은 모습들을 좀 보여줄 수 있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차트를 보시면 가격적으로 굉장히 저는 메리트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의 저점이죠. 그리고 금요일 날의 저점인 17,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22,000원, 23,000원 해당 구간까지는 한번 올라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여기서 이제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뭐 큰 변동성을 노리고 투자를 하자라기보다는 네. 저는 천천히 조금 모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 천천히 모아가 보자라는 이야기로 오늘 마감에 사는 것도 맞지만 앞으로 또 기회가 준다면 더 비중을 늘려보자 이야기해 주셨어요. 지금 동시효과 구간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궁금한 종목 SM 여쭤보고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 23% 넘게 급락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이브가 100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더 치열해지지 않으면서 여기서 일단락될 것 같은데
일단 SM이 공개 매수 발표한 가격은 15만 원이잖아요. 네. 근데 지분을 40%만 가져가기 때문에 다 15만 원에 가져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그러니까 많은 투자자분들이 혹여나 네. 내가 가지고 있는 100주 중에 20% 30%는 되는데 나머지 60% 70%면 안 되지? 그런 또 고민도 있을 것 같고 일단 하이브와 카카오 SM의 승자는 저는 없다 생각이 듭니다. 승자는 이수만 회장만이 저는 돈을 팔았으니까요. 벌었기 때문에 그렇게 좀 표현을 좀 드리고 싶고 일단 이들 세 기업은 서로의 상호관계에 또 이해 상충되는 좀 부분이 있기에 지금 뭐 공격적으로 카카오를 사자, 하이브를 사자, 뭐 SM을 손절하자 이러한 이야기보다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보시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그럼 하겠습니다. SM 주주분들 현 구간 매도는 의미가 없죠. 네, 일단은 조금은 더 참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추가적으로 더 밀려서 11만 원이라는 이 매물대를 거래량을 동반해서 좀 이탈이 된다. 그때는 꼭 일부 비중이라도 저는 네. 손절을 하시는 게 맞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치열해지지 않을까 했는데 이렇게 일단락이 되어버렸습니다. SM 동시효과 구간에서 23% 넘게 급락하고 있고요. 그로 인해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대다수의 종목들이 그래도 많이 밑구리 달고 올라왔는데 엔터주들의 분위기는 좋진 않았습니다. 코스닥 788.5포인트 지나고 있고요. 코스피는 상승세로 장 마감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동시효과 함께 확인해 보셨습니다.